추석 직전에 느닷없이 심재철 의원 한국당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된 예산 정보를 유출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업무 추진비 등을 이렇게 다룬 정산망에 들어갔다가 다른 정보들을 보게 되어서 자신이 해킹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사용 허가를 받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했어요.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 2억 원을 부적절하게 썼다. 청와대는 부당한 업무 지출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이제 이런 이 지출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와 청와대가 심의원을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일 날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 유출했다라는 혐의로 심의원과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근데 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 기재부가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취하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은 비상의총을 열어서 추가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번 공방이 시작된 것은 심재철 의원이 9월 초에 정부의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디브레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해서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등의 정부 부처 예산 지출 관련 자료 47만여 건을 다운받았다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무권한자에게 자료가 유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의원 보좌관들을 17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에 따라 검찰이 21일 날 압수수색이 나온 겁니다. 이에 맞서 심의원 측은 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면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무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당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렇게 거론했는데요. 한국당은 수도권의 공공택지 개발 계획 자료를 사전에 신의원이 유출해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11일 날. 신의원에 대해서는 고발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안 하면서 야당 사무실에는 검찰 고발 나흘 만에 압수수색이 나왔느냐. 문재인 정권의 장차관 등의 업무 추진비 예산 집행 실태가 공개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택지 개발 무단 유출보다 더 나쁘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어요. 자, 한국당은 심의원이 지금 이 자료를 뺐는데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업무 추진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숱한 장관들 임명하고 공직자들 임명할 때 보면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어디서 집 근처에서 휴일 날 밥 먹었느냐, 심지어 무슨 이상한 데서 카드가 2개가 쓰였니,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업무 추진비의 사용 장소, 일시, 품목 등 자세한 정보가 있다는데, 한국당은 깨끗한 정부를 약속했던 문 정권에서 이 핵심 정부의 공무원이나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 집행 실태를 국가 기밀처럼 숨기려고 그런 것이냐. 내지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어서 두려워서 그런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예산 사용 지침을 어기고 금지된 곳에서 무수히 사용한 예를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 자료의 상당한 부분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는데, 심의원실은 정부가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막무가내로 폭로한 게 아니라는 게 입증될 것이다 라면서
10월 1일 대정부 질의나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다 까겠다 하고 있고, 한국당은 비대위 의총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심 의원이 이미 확보한 자료 속에 정부 부처의 심야 시간에 술집에서 술을 먹은데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거죠.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죠. 공직자 카드로. 11시 이후에는 그걸 못 쓰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당은 일단 심의원이 네가 피의자니까 수사에 협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덮친 날짜도 묘한데요.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되기 직전 사실상으로 많은 회사들이 쉬는 21일 날, 금요일 날 기습으로 이렇게 심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세대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원은 또 그럴 거에 대비해서 어디 좀 빼난 것도 있겠죠. 청와대 주요 부처가 술 먹고 다니는데 밤에 쓴 걸 폭로하겠다고 지금 애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무단 유출한 게 잘못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업무 추진비를 국회의원 정도가 요구했을 때 심의원이 해킹을 해가지고 정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빼낸 게 아니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당연히 그건 공개해야 되고 거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라고 우기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가지고 깜빵으로 이렇게 보낸 정권에서 자신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자, 심의원이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 2억이 넘는 거를 갖다가 잘못 사용했다. 지금 정확하게는 2억 7,727만 원을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을 따르면 이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로 2,078건 2억 7,727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재정정보원의 정보 이렇게 분석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한마디로 1년 3개월, 15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겁니다.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사용한 것이 총 231건, 4,132만 원. 그리고 토일 공휴일에 사용한 것이 1,611건, 2,461만 원. 술집에서 사용한 것이 236건, 3,132만 원. 이걸 더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원실은 재정보 시스템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표기된 상호명을 분석해서 이 같은 집계 결과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가 118건으로 1,300만 원, 주막, 막걸리를 포함한 상호가 43건으로 691만 원, 이자카야가 38건으로 557만 원, 와인바 상호가 9건에 186만 원, 포차 상호가 13건에 257만 원, 바 상호명이 14건에 138만 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 중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 부실 기장이 총 3,033건, 그리고 사용 금액이 4억 1,469만 원에 달했다면서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 금액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이거 추가 조사하면 훨씬 또 더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도 씀씀이가 큰 지출도 상당히 확인됐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한 건도 총 70건에 달했는데 사용 금액도 1,197만 원, 평균 17만 원에 해당되고요. 고급 스시집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에 6,887만 원이라는 겁니다. 평균 14만 5천 원. 그 다음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이 있고 500만
미용업종이 3건 18만 원, 이제 머리까지도 깎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백화점업이 133건 1,566만 원, 주말 휴일 공휴일 사용도 그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백화점 중에서 평일날 사용한 게 625건으로 7,260만 원건이고 오락 관련업이 10건으로 241만 원이에요. 오락 관련 건은 어딘지 참 이런 용초가 불분명한 것도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쓰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금 심의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청와대에서는 불법 부당 지출이 없다 곧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중에 설명 자료를 낸다고 합니다. 자, 기재부가 1월 달에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 토 일요일에는 못 쓰고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못 쓰고 비정상 시간대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에는 이런 컬링 카드, 업무 추진비 카드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출장 명령서나 휴일 근무 명령서 등 정빙 자료를 제출해 컬링 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유흥업종은 의무적 제한 업종으로 무조건 컬링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는 유흥업종인가 아닌가 궁금한데요. 자, 이게 공개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해킹만 안 했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파헤치려도 일부러라도 파헤쳐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게 공개되면 정부는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사용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국당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의총을 했는데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자,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을 정부가 겁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쟁을 예고했는데 자, 이 기재부가 심의원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고 고발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자, 그게 불법 다운로드 하면 불법이고 다운로드 안 하고 그냥 보면 불법이 아닙니까? 참 웃기는데요. 한국당은 김병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의원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문제이며 국정 운영 방식의 문제이다.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입법부가 볼 수 없게 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민주정부로 인정한다면 의원들이 그런 자료들을 상시로 감독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도 그걸 감시 감독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훨씬 더 마음대로 쓰고 다닐 거 아닙니까? 심의원은 다 까기 바라고요. 정권은 누가 어떻게 썼는지를 다 공개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정상적인 경로로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다 공개시켜서 국회의원 이제 특수활동비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도 떳떳해졌어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까지도 이제는 좀 봐야 되겠다. 그 많은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썼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겠다고 법제화하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요. 그래서 이제 눈먼 돈을 막 쓰다가는 골로 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문 정권은 남보다 몇 배로 도덕적인 척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적폐청산이란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자, 요즘 언론들이 문재인 평양 방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사전에 서로 합의를 하고 그 전부터 많은 교류단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언론사 간부들, 촬영 기자들, 또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이 가고 하면서 북한의 모습들을 평양 모습이나 북한의 명성지 모습을 이렇게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언뜻 겉모습만 보면 아이고 못 사는 줄 알았는데 깨끗하고 아파트에 고급 아파트 같이 보이는 아파트에 큰 건물과 큰 구조물 그리고 잘 정리된 도시계획 정말 평양이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좀 못 사는지 몰라도 저 사람들도 할 것 다 하면서 뭐 거기에 심지어 그 워터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그런 수산센터도 있고
있을 게 다 있구나. 그리고 맥주집, 뭐 냉면집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패션을 보니 양산에 하이힐에 백에, 그리고 옷도 화려한 것도 있고 핸드폰도 많이 들고 다니고,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알던 거는 왜곡된 거고, 북한도 살만하구나. 저 정도면 뭐 통일해도 서로 무난하게 살겠다. 이런 착각들을 불러일으키고 북한 체제가 마치 잠재력이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유홍준 교수, 이 문화재청장을 했지요. 그래서 이 현 정권과도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네 번째 밟은 평양, 사람들이 한층 자유로워 보였다. 버스에 동성화 문화체육인들이 젊은 연예인들 대박 감탄사를 연발하고, 화사하게 차려입은 여인들은 휴대폰 장마당이 바꿔놓은 거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잊을 수 없는 옥류관 평양냉면, 바흐의 음악 같은 백두산, 장엄하고 눈물이 났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북한이 마치 우리 생각보다는 잘 살고 사람이 살만한 체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일부러 북한이 못 사는 체제라든가 북한을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평양뿐 아니라 북한의 지방 도시들까지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라는 것은 사상성, 당성, 그리고 출신 성분 등이 입증된 고위층들만 평양의 중심가에 사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평양의 변두리에 살고, 또 한 번 찍히면 평양을 떠나서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하게 돼 있습니다. 전 가족이요. 그럴 경우에 보통 남편이 찍히면 마누라가 이혼까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건축 비평가 올리브 웨인라이트라는 사람이 지금 평양 사진전을 서울시청에서 여는데, 평양은 인민을 어린애 취급하는 거대한 놀이동산이다. 만화 같고 비현실적인 건축 디자인에 건물은 위대하게 크게 장엄하게 짓고 사람은 왜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양을 여러 번 간 사람인데요. 그가 평양이 독재자가 도시 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이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해서 세계적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평양에 대한 첫 인상이 형형색색의 도시고, 왜 민트색, 분홍색, 연한 푸른색으로 도시를 덮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건축 기법과 마간재가 다양하지 못해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장 라카룸 등을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어 보이는 시설들이 큰 건축물 안에 이렇게 연극 세트장처럼 남아 있었다. 쓰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은 인민을 어린애 취급을 하고, 평양은 만화적 건물이 들어선 거대한 놀이동산 같았다.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디자인들이 곳곳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개성까지 가봤는데 도로로, 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딱 2대 봤다. 평양 밖의 도시의 아파트는 부식돼서 무너지기 직전이고 송정탑도 녹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북한 음식에 대해 맛없는 한식에 불과하고, 여행 중에 생일을 맞았는데 고급 한식당에서 보신탕을 생일 밥상으로 주더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에 보여주고 싶은 극히 통제된 부분들만 북한 정권의 관리하에서 한국의 방송들이 가서 무분별하게 대중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저희는 결국 반북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중적 선동 조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하는 방송들은 정말 나쁘다고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소개하는 만큼 또 다른 지방 도시에서,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국경 지역에서
북한의 시골 마을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남은 대중들이 살아가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서울의 강남 정도가 한국의 정부인 양 보여주고, 그리고 한국의 초상류층들만을 마치 한국민의 정부인 양 세계에 보내주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짓거리를 한 겁니다. 옥류관 식당에서 밥을 자연스럽게 먹는 평양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수산시장에 가서 밥을 먹고 워터파크를 이용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북한 사회에서 소수의, 한마디로 특권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만 보여주면서 이것이 북한이다라고 북한의 대형 건축물들, 또 북한이 자랑하고 싶은 각종 이런 조작된 또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모습들만 보여주면서 이것이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묘황산에 무슨 오래된 사찰에, 과거에 사명당이라는 유명한 성녀가 있던 사찰에 스님이 앉아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스님 목탁, 제가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소품이지요. 북한에 무슨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거를 전달하는 한국 언론들, 또 거기에 오버하는 듯한 북한의 가이드들 속에 이런 부분이요, 정말 언론이 국민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요, 대중들은 그냥 북한도 같은 민족이고 살만하네, 잘 지내야지, 스스로 이제 그동안의 반북 행태를 반성하고 이제 침묵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프로파간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상징 조작을 통해서 대중을 현혹시키는 행태를 이 정권이 지금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